첫 번째 주제 이어서 바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신세계 정용진 회장이 3번이나 고개를 숙이면서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벤트가 고의냐 아니냐 신세계 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직접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해당 직원들과 임원진이 고의성을 가지고 해당 마케팅을 기획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AI에 물어봤다. 5.18은 생각조차 못했다. 이슈화 이후 다시 보니 그제야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인지했다며 그 고의성 여부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의 즉시성을 우선시한 까닭에 과거에 진행되던 법무팀의 검증 프로세스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3명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 이유로 핸드폰을 제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신세계 측의 조사 결과, 자체 조사 결과 짚어볼 내용이 많습니다. 제 옆에 이고은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정용진 회장의 한 4분 대국민사과 이후에 저렇게 신세계 임원들이 조사 결과 발표했는데 핵심은 그 커머스 팀이 5명인데 신세계대에서 스벅대에서 네. 이게 고의인지 그러니까 탱크데이 이벤트가 고의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지 못했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 그거 실질적으로 고의성을 가지고 한 행동이었는지를 찾을 만한 증거를 발견하긴 어려웠다라고 예.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요. 사실상 해당 이커머스 직원들을 모두 불러 조사를 했는데 예. 우리가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전에 홍보 문구였던 가방에 쏙과 라임을 좀 맞춰보려고 AI에 물어봐서 우리가 그 문구를 한 것이지 어떤 특정한 부분을 우리가 노리고 기획한 문건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부인을 했고요. 가방에 쏙 책상에 탁 이것도 이제 말의 리듬 맞추려고 그랬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텀블러의 용량 자체도 사실 이 해당 텀블러의 이 온스를 그대로 밀리리터로 환산한 것이지 어떠한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하진 않았다라는 취지로 지금 관련자들이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이커머스의 5명 중에 3명이 사생활 보호의 이유로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사내 메신저로 대화 내용이 있어야만 그들이 정말로 고의성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마저도 7일의 기간이 넘어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의성을 현재 사측에서는 확인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AI 문구를 추천받았고 네. 저 탱크데이도 물탱크 연감받았고 저게 호주나 일본 등에서도 저 503mm를 팔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니다. 첫 번째 핵심이 고의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못했다. 2번째 핵심이 있는데 신세계 측도 그러니까 스타벅스 코리아 내부에서도 결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걸 스스로 인정은 오늘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해당 이벤트가 확정되기까지는 총 4단계의 결제 라인이 있었는데요. 이 결제 라인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벤트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그 어떤 보고 라인도 문제 제기를 안 했다는 거죠. 심지어는 일부 결제 라인에서는요. 첨부된 이벤트 관련한 시안 파일을 열지도 않은 채로 관행적으로 승인 버튼을 눌렀다라는 사실까지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국민들의 인식이라 든지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 여부를 원래 법무팀을 거쳐서 이 결제 라인에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마저도 이 마케팅의 즉시성 등을 고려해서 관행적으로 법무팀조차 거치지 않고 그대로 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스타벅스 측에서도 문제가 있다. 내부 결제 라인도 우리가 앞으로 재정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근데 대기업인데 저 정도 시스템이 잘 안 갖춰졌나 보죠? 네, 저도 참 안타까운데요. 심지어 법무팀이 없는 것도 아니고 법무팀에 상당히 많은 숫자의 변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2가지 핵심이었어요. 고의성 여부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 혹은 저렇게 내부 결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조사 자체가 이제 100% 아니고 당연히 미흡할 수밖에 없는 게 핵심 직원 3명이 휴대전화 제출도 안 했고 저게 사내 메신저도 복원이 안 됐다. 그럼 이게 고의인지 아닌지 이게
어느 정도까지 밝혀질 수 있는 거예요, 저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영역으로 넘어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회사라고 할지라도 이 직원의 휴대전화를 함부로 뺏어서 확인해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생활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사내 메신저조차도 스타벅스 본사를 압수수색을 통해서 해당 서버를 압수한 다음에 포렌식을 거쳐야만 되기 때문에 예. 이제 사측의 손을 벗어나서 경찰의 조사가 필요한 순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변호사님도 검사 출신이고 수사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 네. 이게 어쨌든 사실상 명시적으로는 정영진 회장도 피의자 신분이고 이게 수사가 될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물론 신세계 사내 자체 조사에서는 사생활에 휴대전화 안 냈고 일주일치 대화 메신저 그전께 복원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강제 수사를 하다고 이게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많아서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정용진 회장 관련해서 혐의 입건된 부분이요. 형법상 모욕죄 그리고 5.18 특별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 5.18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야 되는데 단순히 책상에 탁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을 사실인지 허위 사실인지 그 단계조차 가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 표현 자체가 상당히 추상적이다라는 점에서 5.18 특별법 위반의 혐의가 인정되기는 법리상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형법상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돼야 됩니다. 그런데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 그 표현만으로 어떠한 피해자가 특정됐는지가 모호하기 때문에 예. 문제는 경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법리상 소명의 의문점을 가지면 영장 자체가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섣부르지만 조금 걸칠게 표현하면 경찰 수사가 쉽지 않고 네. 뭐 법리 적용도 어렵다면 저게 진짜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이 고의냐 아니냐를 증명하고 처벌하기엔 영원히 미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예. 지금 휴대폰 제출을 거부한 이커머스 직원 3명 같은 경우에는 예. 피고발인 신분이 아닙니다. 피고발인 신분은 현재 정용진 회장과 임직원들이지 그렇죠. 지금 해당 밑에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휴대전화를 압수하면서 피고발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피의자 신분인 사람들을 먼저 조사하고 이후에 그 책임이 내가 아니라 이커머스 직원에게 있다라고 그 책임 소재를 돌리고 그렇게 된다면 추가 피의자를 입건한 다음에 영장을 청구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네요. 예, 사실상 그 사이에 서버에 있는 그 양자 간의 대화의 기록들이 더 많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영원히 미궁에 빠질 수도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영진 회장이 3차례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영진 회장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성실한 직장인일 뿐입니다. 책임은 조직과 저를 포함한 경영진에게 있습니다. 지금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더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더 나은 세상을 미래 세대에게 남겨주고 싶다는 마음만큼은 우리 모두 같다고 믿습니다. 회장님의 과거의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스타벅스의 이런 마케팅 관련된 부적절한 프로모션과는 관계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영진 회장 말 중에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더 나은 세상을 세대에 남겨주고 싶다는 마음은 우리 모두 같다고 믿는다.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명백한 잘못을 한 건데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고 말한 게 좀 물타기 아니냐라는 비판도 동시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이건 그렇고 이게 고의가 아니라는 취지로 신세계 쪽이 보고 있는 증거 하나가 있는데 화면을 좀 볼까요? 아예 이 5명의 커머스 팀 사내 메신저에 탱크데이 논란, 이벤트 논란에 대해서 이거 5.18 폄훼 왜곡한 거 아니냐, 훼손한 거 아니냐, 5.18 정신. 이상하네, 왜 저렇게 생각하지? 이후에 논란이 커지니까 이게 5.18은 생각도 못했다. 그러니까 저 대화방 내용만 보면 네. 무지했다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 참 신기한 게요. 왜 이렇게 뭐 이렇게까지 생각할 줄 몰랐다라는 뒤늦은 대화만 남아 있고 예. 그 마케팅을 기획했을 때의 직원들 간의 대화는 없는지 참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근데 저런 이커머스 팀의 이제 혹은 마케팅 팀의 이제 대화를 통해서 예. 정말로 알고 했다면 이후에 이 사태가 불거진 이후에 저런 방식의 대화를 나누진 않았겠느냐라는 취지로 지금 신세계 측에서 공개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물론 직원들에게는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스타벅스 측에서는 이러한 증거 조사 과정에서 이런 대화 내용을 통해서 직원들에게도 역사 교육을 다시 시켜야 되겠다라는 점을 통감했고 이후에 그런 교육을 계속 시키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요. 예.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변호사 말씀은 저 자체가 나중에 이제 조사에서는 유리한 증거가 될 수는 있지만 네. 그만큼 뭐 시스템도 사내 결제 시스템도 거의 엉망이었고 그리고 저렇게 역사 인식도 동떨어진 거를 신세계 측도 자체 조사 결과하니까 본인들도 황당하다는 취지의 얘기를 한 거네요. 그러면 네, 결국 맞습니다. 정영진 회장은 몰랐다라고 부사장 또 다른 임원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정영진 회장이 자신이 모든 걸 책임진다고 했어요.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후에는 일단 무조건 전액 환불 정책도 하겠다. 근데 그걸로는 수습이 다 될 것 같진 않아서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질 건지 신세계 측이 후속 대책을 발표한 게 있나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일단은 이 환불의 정책에 대해 사실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원래 정책을 좀 살펴보면 사실상 선불카드 충전 금액의 60% 이상을 소진해야만 나머지 40% 이하 금액에 대해서만 환불이 가능하다라는 정책이 있었는데요. 6월 1일부터 약 2주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조건도 되지 않고 어플을 통해서건 매장을 통해서건 우리가 적극적으로 환불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어질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는 뜻을 밝힌 만큼 정말 스타벅스가 진심으로 사죄했느냐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이후 경찰 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태도를 보이느냐 이 부분을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진상조사의 한계도 있지만 어쨌든 뒷맛은 이제 완벽히 개운치는 않기 때문에 한번 또 그걸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고은 변호사와 신세계 자체 조사 결과 정영진 회장의 사과 얘기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